금리를 인하하면 현재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가 급증할까요? 일반적으로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반드시 인과관계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금리 시기인 2008년부터 10여 년간 한국의 부동산은 하락하였습니다. 반대로 저금리였던 팬데믹 시기에는 부동산이 급등하였습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금리가 하락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 인하의 성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복잡하게 모든 대내외적 정치 경제적 상황과 얽혀있기에 금리 한 가지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성찰하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은 거래 절벽으로 악성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심각하여 정부는 극심한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2월 19일 악성 미분양 즉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 LH 매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지원책이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고, 건설협회는 특히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등은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 건설사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수요 측면의 진작 요소인 DSR 완화, 양도세 감면 등이 빠진 것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방의 상황에서 비싼 분양가로 미분양이 넘쳐난다고 이를 매입하는 임시 방편적으로 부도만 막는 행태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합니다. 옥석을 가려 난립하는 건설사를 정리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임시 방편적 대책은 더 큰 폭탄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일단 이번 보완 방안 핵심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 매입은 지역 건설 경기에 숨통을 열어줄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의 무려 80%인 1만 7천여 가구가 지방에 집중된 상황에서 일부라도 LH가 매입해준다면 자금난 해소에 일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경기 침체가 1997년의 IMF, 2008년의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건설 경기로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은 더 큰 화만 부를 뿐입니다. 건설사의 과감한 구조정과 함께 AI, 반도체 등의 신산업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국의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는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이자가 높아져 주택 구매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이자가 줄어들면서 주택 구매가 더욱 쉬워지고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리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금리는 투자자들이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도록 유도하며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는 부동산 투자 매력을 감소시켜 다른 투자 수단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듭니다. 금리는 대출을 받을 때나 예금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금리는 돈을 빌릴 때나 예치할 때 그 돈을 얼마나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높으면 대출을 받을 때 이자가 많이 붙고 예금의 이자도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이자가 적고 대출을 받기 더 쉬운 상황이 됩니다. 금리와 부동산 시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재정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투자나 주택 구매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안정과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2000년대 초 한국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저금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금리가 4%대에서 5%대였고 미국은 금리가 3%에서 4%였습니다. 보통 미국의 금리보다 한국의 금리가 1%에서 2% 정도 높았습니다. 일본은 한때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1990년대의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저금리 경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부동산은 0%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극심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시기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급격히 낮췄습니다.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한국은 0%대로 금리를 내렸고 일본은 이미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0%대였습니다. 저금리 시기인 2008년부터 10여 년간 한국의 부동산은 하락하였습니다. 반대로 팬데믹 시기에는 부동산이 급등하였습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금리가 하락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급격히 올리며 5%를 넘는 수준에 도달했고 한국도 이에 따라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는 최고 금리가 4.5%, 한국은 3%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기 침체가 극심해도 통화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미국 금리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금리를 인하했다가 고환율의 역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당분간은 팬데믹 시기의 저금리는 다시 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의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이며 금리 변동은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는 개인의 자산 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부채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주택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우신 부동산 투자 공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되며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현실과의 접목을 통해 투자 방법과 시기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한 시기에 무릎 아래의 가격으로 알맞은 부동산을 장기 투자하여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